자, 이제 우리 책은요 221페이지 토지 정책 프린트 한 장 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봐보세요. 이제 이 말입니다. 자,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토지정책이다. 그죠? 제일 먼저 우리 책에 있지만 토지와 관련된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책 봐볼게요. 책에 221페이지 보니까 거기 토지 문제 있죠? 토지 문제 그냥 큰 의미 없다고요. 시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모든 기술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책에 보니까 221, 222, 223번 3페이지가 있죠.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 이런 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자, 토지 문제 뭐가 있습니까? 땅이 부족하다, 투기 문제 발생한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뭐 등등이 다 문제 있죠. 토지가 잘못 이용되고 있다, 등등이 다 문제 있다고. 그런 문제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고. 이게 워낙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수단, 그렇죠? 또는 뭐요? 방법. 자, 요건 꼭 기억하셔야 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직접 개입. 두 번째 뭐가 있냐? 이용 규제. 세 번째 간접 개입. 해서 항상 묻는 게 이거 묻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어질 것인가? 이걸 시험 내게 돼 있다 항상. 그러면 이건 대충 이제 굳이 암기하지 말고 대충 감을 잡아야 돼. 자, 이 말입니다. 원래 현재 이게 부동산 시장인데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어떤 행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있는데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발생하는 순간 국가 개입한다죠? 하는데 첫 번째 방식 국가가 개입하되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 입장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한다고 되게 다른 말로 직접 개입이라고. 자, 다시 보세요. 이런 겁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주택이 집이 없는 분은 집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지. 집값 비싸니까. 벌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준대.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준다.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공급자 입장이지. 그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했다. 그죠? 또한 현재 보니까 현재 집값이 완전 폭락돼 있어. 땅값이. 왜 그러냐 보니 현재 이 땅이 지금 남아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땅을 이렇게 매입한다. 매입은 누구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거 아닙니까? 국가가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게 직접 개입이라고. 직접 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이래 보시면 돼요. 항상 공공이란지 공영 나오지. 뭐 공공개발, 공영 뭐 개발했어요. 그다음에 공공임대 같은 게 있다고. 이건 전부 다 뭐 직접이라고. 그다음 또 그거 이외에 뭐 있냐? 토지구역 정리사업, 토구정 같은 거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그다음에 또 뭐 토지언행제도, 언행, 뭐 비축제도, 또는 우리가 지금 했던 수용이란지 뭐요? 매수 같은 거. 또 우리 뭐 있습니까? 보금자리 주택 뭐요? 공급. 이건 전부 다 직접 한 예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용규제는 뭐냐 이 말입니다. 요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얘들한테 어떤 제재, 이런 제재를 가한다고 다른 말로 규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땅 절대 5층 이상 건물 지으면 안 돼. 죽었으면 안 돼. 공장만 써. 이런 게 있지. 전부 다 이게 몽땅 다 규제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을 때 항상 어떻게 하는 규제란 건 어떤 걸 지정한다. 어떤 걸 뭐 있습니까? 뭐 규제한다. 또 어떤 걸 뭐 있습니까? 해제한다.
또 어떤 걸 계획한다. 계획. 또는 뭐 있습니까? 또 보니까 인허가 같은 거 있지? 이거 몽땅 다 뭐요? 예, 규제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 요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국가 직접 얘한테 어떤 이 개입 못하고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컨트롤해 주는 거라고. 이런 거예요. 야, 현재 이 지역 개발되니까 이 뭐 땅을 사라. 돈 부족할 때 내가 돈을 대줄게. 이런 게 대부분 다 간접 개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마 그 프린트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죠. 세금 등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한다. 그죠? 또는 금융 지원 같은 거. 이런 게 대부분 전부 다 간접 개입인데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간접 개입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돈과 서로 관련된 게 그것도 간접으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프린트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런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보조, 자, 다시 직접 뭐 있으면 공공공역이라든지 토지 은행 같은 거,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있죠. 이용 규제, 지역 지구제 인허가, 개발권 양도제, 뭐 어떤 계획 같은 거 하면 전부 몽땅 다 이용 규제입니다. 간접 개입도 돈이죠. 고려 보시고,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이어보죠. 두 번째. 이런 게 시험 나오겠네 보니까 문제에서. 자, 우리 공영개발과 있죠.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말 대신 도시개발사 바뀌었는데 어쨌든 요 두 개 차이를 가끔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 조심할 것. 공영개발 설명이 딱 나오면은 이 공영개발 자체를 묻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의미 속에 포함된 게 뭔지 압니까? 매수. 요 반대 토지구획 정리 뭐냐? 환지. 다시요. 만약에 시험에서 다음은 공영개발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면 절대 공영개발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매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 반대 환자서를 비교하면 굳이 이걸 암기하지 않더라도 대충 그 개념 따라갈 수 있다고. 자, 해볼게요 이제. 자, 해보세요. 자꾸 암기하지 말아요 이거. 개발 전에 있는 땅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땅이 있어요. 이렇게. 요걸 사업 시행자가 요 땅을 보기 좋게 이렇게 개발해 준다. 이렇게. 그죠? 개발해 준다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매수 방식은 말 뜻이 뭐예요? 매수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요 땅을 개발해 주는 미리 땅을 매입한다는 거지. 미리 매입한다는 게 뭐야? 다른 말로 땅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환지 방식은 원래 이 땅에 대한 주인 원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데 요 개발한 후에 다시 이 땅을 원래 주인한테 매각합니까? 다시 분배합니까? 환지는 돌려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요 두 개에 대한 특징만 아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다고. 자, 프린트 가볼게. 첫 번째 1번 이겁니다. 권리에 대한 문제, 권리. 자, 권리 관계인데, 자, 보세요. 얘는 땅을 미리 매입하니까 누가? 시행자가. 원주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지. 그 소유권이 뭐 권리가 뭐 한다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환지 방식은 개발되는 기간 중에 그죠? 요 땅에 대해서 뭐 이용 등을 할 수 있어?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권은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도 수익도 처분할 수 있는데 결국 처분은 가능하지만 이용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중에 일부가 뭐 있습니까? 제한돼 있지? 그죠?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두 번째 있는 말이 꽤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보세요.
두 번째 말뜻은 자 보세요. 항상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는 무조건 토지 매입할 때는 항상 국가 토지 매입할 때는 무조건 자 다시 이동할게. 국가가 토지를 갖다가 매입 시는 공시지가로 매입해 무조건. 이건 아셔야 돼. 응? 그럼 공시지가로 자 보세요. 매입했는데 싸게 매입했지. 했는데 개발한 후에 원래 주인 돌려줘? 아닐 거 아니에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시행사한테 있는 거지. 시행사 국가는 지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 그만큼 뭐 있습니까? 불만이 뭐요?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환지 방식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원주인이 갖고 있지. 개발 얘가 하지. 그러면 얘가 사업할 때마다 원주인은 이거 사업할 때마다 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깐죽깐죽 개입할 수 있다고. 자기 좋은 걸 계속 요구할 수 있다고 이게. 그 결국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뭐 있습니까? 의견이 많이 개입되겠지. 그죠? 이래 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개발 이익에 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 없는데 자 이익의 환수인데요. 자 다시 보자고. 그럼 국가는 공시지가로 매입해서 개발한 후에 제가 좀 따겠지만 이걸 처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면 원칙은 입찰 경쟁이 붙어서 가장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물건 준다고. 이런 걸 다른 말로 채권 입찰제 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싸게 땅을 매입해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지 국가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전부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개발이익의 환수가 뭐 있습니까? 충분한 거예요 충분. 그러나 환지는 조심할 건 자 잠시 환지는 개발이익 환수를 하지 못한다 쓰면 틀려. 자 이건 제가 안 쓸 테니까 프린트 있습니다. 거기 당구장 표시 있지? 토지구역 정리사업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감보율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감보율. 응? 우리 아마 공법 시간 감보율 들어봤습니까? 채비지 들어봤을 거 아니야? 네? 채비지 들어봤으면 당연히 감보율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채비지는 뭐요? 응? 채비지 뭐요? 네? 그냥 번역해 자꾸 그냥 거의 뭐 학문상 따라가지 말고. 자 보자고. 보세요. 요 땅, 자 우리 환지 방식은 이 땅 누가 개발했어? 얘가 했지. 얘 비용 들어갔지. 그 비용 어디서 환수할 건데? 응? 비용을 돈으로 환수합니까? 땅으로 대체? 그거 아니야. 응? 비용을 땅으로 뭐 한다고? 대체하는 게 채비지 않아요 이게.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갈게. 자 보자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냥 얘만 들을게. 환지 방식 결과본 여기 전체 원래 개발 전에 있는 땅이 몇 평이냐? 100평, 100평. 예? 여기 100평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응? 그런데 이 개발 비용 들어갔지. 그죠? 환지방 개발 비용 갖다가 자 개발 비용이 보니까 이게 20평이 당만큼 이제 환수한대. 이게 채비지지. 그죠? 남아있는 현재 몇 평 남았어 이제? 자 원래 개발되기 전에 평당 땅값을 만져 보니까
평당이 10,000원이었어. 응? 근데 개발 후에 보니까 평당 땅값이 보니까 이게 2만 되더 2만 원. 응? 뭐 100만 원 정도 땅값이 있는 전체가 100만 원 되는 게 요 빼면 80평 되는 거지. 82만 원 되면 이 가격이 얼마? 100 얼마 돼? 60만 원 불러서 발생한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요거 발생한 만큼 이제 환수한다고. 그래서 그거만큼 빼고 준다 해서 간보라고 간보. 응? 그래서 만약에 현재 보니까 이게 한 60% 정도 40% 정도 간보해 볼까? 4, 8, 32 하면 이건 30평 간보 되겠지. 그죠? 그럼 대충 한 50평 남겠지. 그럼 30%만큼 간보하면 결국 남는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지? 결국 간보리 말이야. 이런 개발을 환수할 목적이지. 그죠? 그래서 하는 이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떤 문제 있는 우리 옛날에 보니까, 자, 보세요. 보자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도로 서 있었다고. 응? 옛날에는. 그래서 A 땅, B 땅, C 땅, D 땅 있으면 A가 제일 비싼 거 아니야? 그죠? D가 땅값 제일 가치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잘못돼서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이제 개발 후에 보니 이렇게 도로 들어선 거야, 이게. 그러면 얘는 피보고 얘는 이익 본 거 아니야? 그지?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자, 기억하셔야 돼. 개발이익 환수는 간보율을 통해서 하는데, 그죠? 하는데, 이게 충분치가 않더라. 이런 거 아니야. 하지 못했으면 틀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자고. 보세요. 초기 사업비는 훨씬 더 많이 든다. 이건 뭔가? 이 말. 보세요. 얘는 토지 매입비 수반되지. 그지? 아, 땅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땅 매입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자,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 요 밑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중 가격 존재한다. 적어 놓으세요. 이중 가격 존재합니다. 자, 설명드릴게. 칠판 보시고. 보세요. 처분 시 원칙은 뭐를 처분한다고? 채권 입찰제 처분할 때.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나 공공이 이용했을 때는, 자, 토지 매입비 들어갔지. 요 개발은 개발 비용 들어가지. 요거까지는 받는 거야. 이게 다른 말 조성원가야.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원가로. 그래서 가격 몇 개? 2개라고. 응? 그런데 다시 보자고. 환지 방식은 땅 처분해? 안 하지. 이중각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그리고 프린트 그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공영개발 장단점이 있어. 자, 거기 장점만 가볼게. 장점만. 현재 다시 이 땅 현재 누구 거 이거? 국가 거지. 저기 개발 누가 해? 국가가 하는 거지.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계획적인 토지 이용 가능할 것이고, 또 두 번째 개발이 환수할 수 있지. 세 번째 간보를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없지. 간보는 무조건 환지 방식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동안에 3번 이중각이 뭔지 알겠지 이제. 원칙은 채권 입찰제를 써서 이 처분하지만 때에 따라 국가 이용시는 조성원가를 분양합니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은행, 토지 비축제도. 자, 칠판 보시고 세 번째 토지 은행이다. 토지 비축제도다. 비축. 이거 자꾸 암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래요. 우리 은행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금융기관들. 응? 아, 금융기관 하는 업무가 뭐냐고. 돈만 빌려줍니까? 또 뭐 합니까? 네?
은행이 이런 거 아닙니까? 돈을 갖다 자금 흐름을 돌려주는 저 숨통을 트주는데 남는 돈 저축하면 그 돈 가지고 필요한 돈 빌려주는 거 아니야? 가장 큰 의미가. 자, 보자고. 이거. 응? 여기 있는 창원시가 도시가 되는데, 자, 외곽지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한, 미개발된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창원시가 도시화가 되면 점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은 땅값은 뭐하죠? 올라가겠지, 그지? 땅값 올라오면 결국은 높은 땅값 워낙 비싸니까 높은 지대 줄 수 없는 소득이 낮은 분 할 수 없이 도시만 들어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한 이런 지역에 들어와서 개발 등을 하더라 이겁니다. 하는데 이 개발이 계획된 개발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잠시 이 말 좀 기억해. 도시 스프를 현상. 이게 가끔 시험 나옵니다. 개념 못 나온 게. 이 스프를 말 뜻이 뭐냐 마시면 안 돼. 이 스프를 말 뜻은 뭔가 하면 벌레가 나뭇잎을 깔아 먹는 현상이고요. 그럼 벌레가 나뭇잎을 깔아 먹을 때 이렇게 양심적으로 깔아 먹습니까? 그건 아닐까. 이렇게 깔아 먹게 이렇게. 그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무질서 무계획이야. 자, 다시 개념 가볼게요. 자, 누가 도시가 어떻게 스프를 말 뜻이 뭐라고? 질서 무계획적으로 깔아먹는 게 더 점점점 더 커지는 거에 더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러면 확산되는 현상 요거네. 예? 그래서 앞으로 도시 스프를 하거든 무조건 뭐 있습니까? 도시가 어떻게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가지고 다른 말은 스프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난개발 쉽게 말하면. 따라서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적인 무질서 무계획이 확산되는 등등에 대한 문제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잘 보자고 이제. 자, 보자고. 국가가 개발되기 전에 미개발된 토지를 사전에 이 땅을 매입하는 거지. 사전 매입이 선매 매입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이거 갖다 뭐 있습니까? 관리하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필요한 사람 누구냐? 개인 또는 뭐요? 국가한테 이 땅을 뭡니까? 처분하거나 임대해 주는 제도가 뭐냐고 되게 다른 말로 토지 비축, 토지은행이라고.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개념 나올 때 개념 어렵게 보지 말고, 자, 얘는 개발된 땅, 미개발된 땅을 누가 관리해? 국가지. 요거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 가볼게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미개발된 토지를 국가가 사전에 매입해서 공공이 뭐예요? 국가. 보유하다가 필요시 정부 또는 개인한테 처분 또는 임대 주는 제도가 뭐냐고 이게 토지 비축 또는 토지 뭐라고? 은행 제도다. 그러면 다시 봐볼게.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그죠? 목적은 좀 기억하실래요? 현재 한국에 쓰고 있는 방식이 이 방식인데 왜 하냐 묻거든. 딱 두 개요. 첫 번째, 거기 있는 우리 공공 용지 확보요. 용지. 두 번째 뭐인가 하면 수급 조절용.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가 안정화. 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어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은행 토지 비축이라고요. 자, 요건 설명 좀 드릴게요.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 쉽게 말해서 만약에 어떤 이 창원시 외곽 지역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 도로가 들어선다라 딱 공시하면
요 땅을 갖고 있는 분은 금방 땅을 팔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더 높은 뭐 있습니까? 보상받기 훨씬 계속 버틴다고. 그 어떤 문제 있으면 이래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공사기간 지연되고 공사비 많이 들거든. 근데 국가가 있죠. 미리 10년 전에 미리 계획을 짜는 거야. 요 지역 앞으로 10년 도로 들어서겠다. 미리 계획을 짜고 아직 발표 안 해. 안 하고 여기 있는 요 땅 국가 매입한단 말이에요. 매입할 때 뭐로 매입? 항상 뭐로 매입합니까? 공시까지. 그지? 그래서 매입해서 10년에 그냥 바로 공표한다고. 이 지역 도로 들어선다면 이 땅이 누구 거예요? 국가 거지. 국가에서 뭐 필요할 때 바로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이런 걸 많이 쓴다고. 그다음 두 번째, 수급 조절 등 말 뜻이 뭐냐?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창원시에 땅값 완전 폭락돼 있어. 그럼 땅이 남아드는 거지. 그럼 땅을 매입한다 국가가. 그럼 지가 안정되겠지. 또 땅값 폭등한다고. 땅이 부족한 거지. 땅을 풀어준다고. 그래서 요 두 개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토지 비축, 토지 은행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자, 거기 있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징이 시험 나올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자, 이건 필기 안 할게요. 그 프린트 보셔야 됩니다. 특징 보세요. 이 페이지. 원칙은 토지 비축 토지는 국토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된 이걸 현재 이관시켰죠? LH공사에. 고라 하셔야 돼. 그래서 원칙은 주관 국토부가 하게 돼 있는데 실무는 뭐 있습니까? LH공사 하고 있다. 이래 하시라고요. 자, B 갑니다. 토지은행 계정과 LH공사 회계, 이 회계는. 자, 다시요. 얘는 원칙은 누구 거 이거? 국토부 거지. 그죠? 단지 업무만 대행해 준다고. 그러면 회계 계정 같은 뭐 있습니까? LH공사의 회계하고 국토부 계정 같이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반드시 쪼개야 됩니다. 구분해서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C도. 자, C 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비축한 목적이 같은 게 다른 거야 이거. 이건 꼭 필요한 거지. 이건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건 국가 땅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결과 이 비축할 때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비축하는 거야. 구분해서. 그래서 일괄해서 비축하면 안 돼? C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B와 C는 지금 뭐 있습니까? B와 C는 잘 구분하실 게 회계 계정도 LH하고 저기 있는 이 토지은행 계정을 구분해서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 비축도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장단점. 장점. 자, 첫 번째. 우리 거기 설명돼 있듯이 자, 여보세요 이제 보자고. 그럼 이 지역을 이 땅이 누구 국가 거지? 그럼 개인이 들어서 개발할 수 있어? 없지? 없으면 그 결과 이런 거 방지할 수 있겠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롤 현상 방지할 수 있다. 현상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요 땅 누가 매입해? 국가가 매입했지. 그죠? 했는 만큼 공시가를 매입했는데 나중에 팔 때 실거래 가격이거든. 개발이 환수할 수 있지? 개발이 환수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지. 공공용지를 적기에 그 다음에 싸게 공급할 수 있더라. 자, 단점 두 개. 단점. 이 땅을 누가 매입했습니까? 국가 매입했지. 그러니까 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그죠? 한 번 더 마지막 보자고요. 국가가 이 땅을 매입한단 말은 거의 99%는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 지역은 무조건 뭔가 개발한다는 거야. 의미 내포돼 있어. 그러면 요 주변 지역의 땅값은 가만히 있을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변 지역의 투기 발생한다. 이런 걸 좀 정리하시라고. 자, 그다음 맨 밑에 당구장표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 딱 쓰는 순간 요 세 개 중에 한 개 답이야. 무조건. 이걸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현행 제도에 쓰고 있지 않는 것은 결국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다음 마지막 뭐 있으면 개발의 환수, 딱 세 개 암기하시라고. 자, 우리 책은 224페이지부터 설명이 꽤 많거든요. 많은 지금 이건 저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어디까지? 235페이지까지.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자 천재. 자, 108페이지. (1-11부터) (1-3위까지가) 뭐냐? (3위까지가) 전부 다 여기 있는 요거 묻는 거예요. 요 내용. 네? 108페이지. 1-11 가볼게요. 보금자리주택은 직접이지? 1-12 가볼까? 비축에도 직접이지? 1-2번 가볼까요? 거기 보니까 토지 도시개발 사업의 수용, 요건 뭐야? 직접이고, 금융지원 보조금이 돈이지? 간접이다죠? 1-3일 가볼까? 보조금 이 부담금은 간접이지? 1-3이 가볼까? 예, 금융지원은 간접이죠? 돈이니까, 그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2-1번 가볼게.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 들어간다. 이건 매수 방식이잖아. 환지 아니지. 따라서 이건 뭐야? 이건 공영개발이지. 그 다음에 2-2번 부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자 주민 갈등,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매수입니까? 환지입니까? 아, 땅 매입했어. 매수 아니야? 결국 매수 방식, 우리 매수와 같은 비슷한 게 수용이지. 다만 이 말하고는 매수 또는 수용인데 절대 환지만큼 쓰지 말한 거야. 우리 매수와 수용 차이 알고 있죠? 수용은 강제 수용, 매수는 협의 매수인데 어쨌든 매입과 보상 나면 이건 무조건 수용 아니면 매수입니다. 답이. 오래 보시고. 자, 밑에 있는 2-3번은 그 말이죠. 수용 또는 환지 방식. 또 뭐 있습니까? 혼용 방식. 뭐가? 도시개발법원. 그죠? 자, 우측 갑니다. 1-311 토지은행은 잘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구입했죠. 이거 직접 간접. 직접이죠. 1-3-13 가볼까? 3-13 토지 매입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지 사용하는 게 토지 비축 토지은행이죠. 자, 1-4-11 사전에 토지를 비축해서 토지시장 안정과 공공사업의 원활화. 이거 보세요. 목적이 두 가지입니까? 그죠? 공공개발과 토지시장 집가 안정합니다. 위에서 쓰는 제도가 뭐예요? 다른 말 토지은행이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4-13 가볼게. 13 그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지자체 관리합니까? LH 관리합니까? LH죠? 그래 보시고. 4-14 가볼게. 토지은행 제도는 선매를 통해서 장래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게 공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21 가볼게. 무질서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 막을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4-22 이런 건 좀 잘 번역하시라고. 자, 이게 이 말이야. 자, 보시 아까 보니까 도로가 들어선다 했을 때 국가가 저기 쓴다면 땅을 갖고 있는 분이 금방 그 땅을 팝니까? 그죠? 안 팔죠. 최대한 버티지.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하는 게 미리미리 국가가 땅을 매면 이런 현상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거기 있는 4-2는 뭔가 그 말입니다. 예, 고비용 문제들은 완화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4-3일 보니까 자 집가 상승 유발되겠지? 그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은 지금 쭉 넘어가시고 어디 보시는가 하면 111페이지 8-11 요거 기억하시라고. 8-11, 8-2번 같은 거. 8-11은 현행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 딱 세 개 중 한 개 나오면 돼. 옆에 해설이 있죠? 뭐뭐 있습니까? 개발권 양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죠? 그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8-2번은 보니 뭐 이 말 아닙니까? 토지 계획 구역 안에 택지 하나여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해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택지 소유 상한제라고. 이거 하지 못하게 돼 있지, 그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 틀린 겁니다. 자, 오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임대주택 정책 할게요.